자, 지난 시간에 벼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벼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벼는 영어로는 라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명은 오리 사티 린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시아 계통이고, 저기, 아프리카는 그라베리마 린네. 이렇게 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품종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품종이라기보다는 생태형별로 구분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따로 이제 한 종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아시아는 에이지아라고 하죠, 그죠? 두 종이다. 두 종인데 주로 이제 인디카, 그 다음 자포니카로 크게 구분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태형별로 구분한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주로 이제 자포니카를 먹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스티키 라이스. 그러니까 약간 끈적끈적하다 이 말이죠. 스티키하다 이 말은 여기에는 자포니카도 포함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찰배 여러분 들어봤죠? 찹쌀떡 안 먹어봤어? 대답 좀 하자. 찹쌀떡 먹어봤죠? 그래, 찰떡 만드는 거 아니면 절구에 찧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떡 해먹는 거 있잖아. 그게 찰배라. 이 찰배는 여러분들 먹고 나면 소위 배고픔 정도가 덜해요. 오래가. 그 만복감이라고 하죠. 배가 든든한 게 오래가.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수능생, 여러분들 수능이지? 수능 세대 아니야?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 세대는 모르겠어. 찹쌀떡 먹어? 맞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 힘이 없나? 아침 좀 먹고 다녀라. 자, 그러면 이게 나오나 근데?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 엄마 아버지가 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영양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쌀알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먹는 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파여 있죠. 뭔가 부족한 이런 쌀을 먹고 있다. 이제 이게 완전한 형태라. 사실은 이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이 껍질이 있어요. 껍질. 요게 이제 소위 왕계라고 브란이라고 하는데, BRAN 브란이라고 하는데 라이스 브란이죠. 그 눈발 날린다 지금, 그죠? 자, 어쨌든 이 라이스 브란을 껍질을 제거해야 여러분들 먹는 쌀이 나와. 그걸 이제 일명 도정이라 그래. 영어로 하면 밀링이라고 그러죠. 자, 이 과정을 이제 껍질을 벗겨내야 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벗겨냈을까? 지금은 도전기가 있죠. 손으로 벗길 수는 없잖아, 그걸. 그래서 절구에 이렇게 빻고 했잖아. 또 물레방앗간에 가서 물레방앗에 물이 쭉 내려면 쿵, 요렇게 절구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쌀을 이렇게 껍질 있는 채로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 쿵쿵 내리 찍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까지잖아. 그 다음에 채 알아요? 채? 키라고 하는 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뭐, 하여튼,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제 가벼운 요 바깥쪽 부분이 있잖아. 완겨 부분은 날려나가고, 이제 현미만 남는 거지. 현미 하니까 또 가수 주혜미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 현미입니다. 자, 이 현미 상태로 해서 먹으니까
과거에는 영양 균형이 맞았다. 왜? 이 쌀을 자체로 보면 양분이 여기 5%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밥 먹는 지금. 여기는 뭐가 있다? 뭐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만 있다. 탄수화물은 뭐예요? 전분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전분, 스타치. 스타치는 크게 뭐와 뭘로 구분한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한다. 이 크게 전분이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처음부터 정신이 없나? 집중해야 돼. 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엄마가 찹쌀떡을 해주는 이유 또는 찰밥을 해주는 이유는 이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이걸 먹으면은 시험 칠 때까지 배가 든든하게 부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럼 화학식으로는 뭐냐? 탄소, 다소 이렇게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수소, 수소 이렇게 붙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CH2O가 탄수화물의 전분의 기본 골격이죠. 그죠? 1학년 때 했잖아. 자, 이게 기본 골격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광합성에서 C6H12O6가 당이죠. 그죠? 6탄당. 기본적으로 이게 만들어지죠. 이게 어디로 쌓인다? 이게 날 쌀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분으로 쌓인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이게 아밀로스라 그냥 싱글 본드로 쭉 이렇게 연결된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쌀, 주로 알양미, 롱그레인 긴 거 있죠. 이 긴 쌀 있잖아. 우리는 요 좀 미디움 정도로 먹잖아. 그죠? 이 긴 쌀, 카레라이스 해 먹는 이런 애들은 거의 싱글 본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밀로스를 밥을 먹으면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뭐죠? 누가 분해해요? 자, 그러면 바깥에 낙엽이 있고 볏짚이 있고 나무가 썩어간다. 누가 분해해요? 네? 얘가 하잖아. 마이크로 오가니즘 하잖아. 미생물이 하죠. 그 우리 몸속에서는 이 밥을 먹으면 얘를 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지금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도 하지. 에너지를 쓰잖아. 그 누가 분해하냐고. 누가 해요? 아밀라아제. 아제라고 하는 것은 엔자임이라는 뜻입니다. 효소란 뜻이죠. 그죠? 효소가 그러니까 침 속에 1차적으로 가장 많아. 그래서 밥 먹을 때 당뇨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 30번 이상 씹어 먹어라. 입속에서 완전히 녹아서 죽처럼 되어서 미음처럼 되어서 식도로 넘겨라. 그게 철칙입니다. 그래 안 하고 그냥 막 급하게 먹으면 막 뭐 한 3분, 4분 만에 밥 먹는 사람들 있죠?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빨리 저 별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침하고 침 속에 아밀라아제라는 엔자임이 있다. 이거하고 믹스웰 해서 분해시켜서 먹으면 위도 좋고 치아에도 좋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은 이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이 현미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전분으로 구성된 가장 그 일반적으로 백미라고 하는 요 부분은 5%밖에 영양분이 없다. 그러면 영양분은 어디 있느냐? 여기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호분층이라고 영어로 하면 알레우론 레이어라고 합니다. 호분층이라고 해요. 이 호분층이 얼마냐? 29% 있겠죠? 29%. 자,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다 있다. 요게 뭐죠? 요게 배예요, 배. 영어로 하면 엠버리오. 여기에 영양분이 66%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영양분이 이 배 부분, 요거는 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파종을 하면 발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유건이나 유화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배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2학기 가면은 가공하고 이제 돈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산업화하는 쪽으로. 이런 걸 가지고도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많다 한 예다 이 말이죠. 1학기 때는 기본만 배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양분으로 보면 어디에 가장 많다? 배 쪽에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보통 백미로 먹는 것은 배유라고 합니다. 그죠? 배유, 영어로 하면 엔도스포밀이죠. 엔도스폼의 5%. 그 다음 여기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호분층, 단백질층, 단백질이 가장 많다. 여기 29%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합이 100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제 건강해지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뭐 젊으니까 뭐 덜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가능하면 이 부분 배를 드시게 해. 그래야 건강하셔. 어쨌든 그건 2학기 때 하고 1학기 때는 이 정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시 구조는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그럼 질문이 있을 거잖아. 그럼 바깥에 이 껍질, 왕개는 뭐 하는데 쓰느냐? 왜 이게 있을까요? 왜 있지? 뭐 우리가 먹지도 않잖아, 이거. 왜 있을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배가 있다, 배. 라이스 말고 배, 펴. 그죠? 배 있잖아, 배. 수분 많은 거. 그 배는 껍질이 어떻게 있어요? 딱딱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 사과도 껍질이 있죠? 그 껍질들이 왜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기 보호죠. 아니, 보호잖아. 껍질이 없으면 어때요? 안에 속이 그냥 바로 녹아내려 버리겠죠. 근데 뼈에서는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있는 게 좋겠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안 그러면 새나 쥐나 와서 뭐 아주 쉽게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껍질이 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한 알의 종자를 요렇게 종자가 있었다. 요걸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껍질 채로 있다. 가정하고 우리는 자, 이 하나를 파종을 해서 나중에 이 수확 시기가 됐다. 자, 수확되면 자, 뿌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개, 한 15개, 14개 정도의 이삭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만 샘플로 그려볼게요. 요게 뭐죠? 이렇게 나달, 요게 달려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이걸 뭐라 한다? 나달이라 한다, 나달. 이게 그냥 티귿 아닌 디귿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표준어로는 그냥 나달 요즘 이렇게도 씁니다. 영어로 하면 스파이크 렛이라고 합니다. 복수니까. 자, 스파이크 렛. 그런데 우리 하늘을 심었어. 파종을 했단 얘기죠. 파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기냐? 수확 시기라. 수확 시기는 영어로 하면 harvesting stage죠. 그 수확 시기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가 수확이 될까? 몇 배에 늘어났을까라고 가정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포기에 이삭이 10개에서 15개, 한 개를 심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도 되고 요게 이삭 한 개당 요 소수, 나달, 스파이크렛이 몇 개 정도?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끔 요거 10개, 이삭 10개, 그리고 나달 100개로 가정하면 100개로 가정하면 몇 배 증수된 거예요? 한 개를 심었어. 몇 개? 1000개의 열매를 맺었죠.
몇 배 정수한 거예요? 1000배 늘어났죠. 한계가 1000개 됐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경제적인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죠? 대답 좀 하고 살자. 대답 좀 하자.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한계가 1000개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한계가 1000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드는데 그냥 놔두면 뭐 만들어지냐? 그냥 바깥에 놔두면 누가 와서 먹나요? 바깥에 그냥 놔두면 새가 와서 먹고 쥐가 와서 먹고, 그죠? 설치류들이 다 먹어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땅 속에, 토양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걸 뭐라 한다? 파종이라 한다. 그죠? 일단 파종을 한다. 파종을 하면, 파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일단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싹 틔운다. 그걸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저미네이션이라 한다. 발화라고 한다. 그죠? 근데 발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가 있나요? 온도, 산소, 수분. 기다렸지? 네. 온도, 템퍼러처, 그 다음 오xygen, 산소, 세 번째 워터. 요 세 가지죠. 그죠? 배어에 있어서는. 근데 광은, 포토는, 또 라이트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죠? 근데 재배학 시간에 들어보니까 이 광이 필요하더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것은 아주 이제 소립종자, 극소립종자들, 담배씨 같은 그런 애들은 이 라이트, 빛이 비쳐야 발화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일명 광발화성 종자, 이 광자 이거 쓰죠. 그래서 그 제외한 거의 나머지들은 뭐 한다? 광이 있으나 없으나 발화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이 세 가지 조건. 이건 이제 외행적으로, 바깥 환경적으로 인바이러먼트한 조건들이죠. 근데 종자 자체가 갖춰야 될 조건도 있겠지. 그죠? 어떤 조건? 종자가 어떻게 해야 발화할 조건이 될까요? 그건 썩은 종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발화를 어디서 한다 했나요? 배에서 하죠. 이 배가 썩어 있거나, 그죠? 감염이 되었거나 하면 발화를 못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있어 보는 말로 종자가 뭐 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그죠? 충실해야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찝찝거려요. 무슨 말인 거 알죠? 술 마시러 가자, 뭐 당구 치러 가자, 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럼 공부가 안 되잖아. 그죠? 이 발화도 마찬가지야. 그건 외행적인 거가. 하여튼 이건 내부로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발화하는 억제 물질. 억제 물질이 없어야 된다. 소위 영어로 하면 이니비터라고 하죠. 이니비터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니비터는 뭐냐 하면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ABA라는 거 들어봤죠? 에버시식 애시드. 이 ABA 물질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C2H4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ABA예요. 이 ABA가 없어야 된다. ABA는 언제 있느냐? 이런 경우에 왜 있을까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ABA가 발화 억제 물질이 왜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가을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달렸어. 그죠? 그러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주어지면 발화를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온도, 수분, 산소 있으면 그 온도 높지, 수분 있지, 그죠? 산소 있지. 그럼 발화를 해버리잖아, 여기. 그럼 여기서 발화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 있는데. 그 우리가 가져올 게 없잖아.
이 싹이나 뿌리는데 그 품질이 완전 저하되어 버리지. 그죠? 그래서 10월달 수확할 때쯤 얘가 발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발화 억제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요 바깥쪽에 외형과 내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금 깊이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삭에서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 설어졌을 때. 설어진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 도복이라 한다. 도복됐을 때. 도복되어 있는데 비가 온다. 그럼 수분이 많이 공급되죠. 그럼 얘가 발화를 하는 경우 있어. 그럼 이걸 무슨 발화라 얘기하면 되겠다? 이삭에서 발화를 한다. 이삭 숫자를 쓰죠? 그럼 수발화라고 한다. 여기서 수발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도복됐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비가 온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발화다. 그래서 품종을 만들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육종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발화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품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밥맛이 좋은 쌀 있잖아. 밥맛이 좋은 쌀은 수발화를 좀 많이 해. 일반적으로 그래. 흥미롭지 않나요? 그 밥맛이 좋은 것은 수량도 적고 환경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게 현실이고 생리적 특성이 그래. 배에 있어서는 그렇다. 다른 작물도 거의 비슷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발화를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데 한 개를 심는데 이제 1000배의 수확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종을 토양 속에 지금 했다. 그죠? 요거는 파종, 소잉, 시딩 했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요렇게 이제 발화를 산소가 있는 조건, 물에 잠기면은 숨 쉬려고 뭐가 먼저 나올까요?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싹이 먼저 나올까요? 물에 잠기 있다. 그럼 싹이 먼저 나오겠지, 숨 쉬려고. 근데 건답 조건, 소위 물이 없는 조건은 유건, 어린 뿌리가 먼저 나와. 이 종자에서 나오는 뿌리죠.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뭐라 한다? 종건이란다. 세미날 루시라고 한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초엽이라고 그래. 크레옵타일. 그 다음 요렇게 1엽, 2엽. 2엽은 요렇게 생겼어요. 스푼 모양으로. 이 스푼 모양으로 생긴 것은 2엽이다. 여기서부터 광합성을 해요. 근데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아주 마이너해. 아주 적어. 근데 이제 요 2엽 지나고 3엽 있죠. 3엽부터 실제 광합성을 한다 보면 돼요. 2엽부터 하긴 하지만 아주 마이너하다. 이건 나중에 돌아가시. 그 다음 3엽, 그 다음 4엽, 5엽, 6엽, 7엽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잎이 몇 개까지 나오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잎이 나와요. 요 하나를 쓸 때. 근데 배가 참 재밌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 번째 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잎이 나오고 3n-3이라는 룰이 적용이 돼. 그럼 네 번째 요게 4번이잖아. 네 번째 잎에 나올 때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잎 있잖아. 첫 번째 1엽. 1엽에서 뭘 한다? 하나 더 잎이 나와요. 그럼 잎이 한 개 나오고 2개 나온다. 잎이 2개면 요걸 분을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해요. 틸러. 분을. 우리말로는 새끼라고 그래요. 새끼를 치는 거예요. n-3의 룰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5번째 잎이 나왔다 하면 5-3이니까 분월이 몇 개죠? 2개죠, 그죠? 2개의 새끼를 친다 이 말. 그 분월이 뭐냐? 잎이 2개 있으면 얘가 나중에 요 이삭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가 있어. 어떤 애냐 하면, 여기서 한 7엽, 8엽, 한 7, 8엽까지는 이렇게, 엽까지는 이 새끼를 쳐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어. 한 9엽, 뭐 10엽, 11엽. 이런 때 나오는 애들은 어떠냐 하면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나왔던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 15개 정도에서 18개 정도의 이삭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 늦게 나왔던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잎만 무성해. 아래쪽에. 열매 못 맺어. 그걸 이제 효과 없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한다? 무효분열이라고. Non-effective till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앞에 일찍 분열을 했던 애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Effective tiller. 이렇게 부르겠죠? 유효분열이야. 앞에 빨리 분열을 했던 애들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효분열까지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분열을 다 여기까지 마쳤다. 그러면 분열이 이때가 가장 많겠죠. 그죠? 그럼 용어를 뭐라 하면 되겠다? 분열이 최고 많잖아. 최고 분열기. Maximum Tillering Stag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용어를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중만생종 같은 경우 배에 있어서는 그 생태 특성을 보면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 또는 중만생종이 있어요. 조생종은 보통 120일에서 140일 정도라, 일생이. 그런데 중생종은 150에서 160일, 만생종, 중만생종은 170일에서 180일 정도 일생이 파종에서 수확까지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맛 좋은 거는 통상적으로 이 중만생종이 주로 좀 많아요. 그 조생종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최고 분열기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가 있죠. 분열을 가장 많이 했던. 그죠? 요때부터 한 일주일, 한 7일 상간에 여기서 아래쪽에 요걸 생긴 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분열이 이렇게 많아. 분열이 된다. 마디가 이렇게 많아. 요 마디에서 이 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마디마다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표면이고, 이제 물에 잠겨 있다 가정하면, 자, 여기는 뿌리가 쫙 나겠지. 요 위에는 마디가 아주, 요 위에는 촘촘해. 갈수록 뭐 한다? 이렇게 마디가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요 이삭이 생성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지상부 요 두 번째 마디에서 얘가 만들어져. 그걸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 이삭이다. 그래서 유수라 그래. 유수. 유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유수는 페니칼이라고 그러죠. 페니칼, 시작된다.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유수 형성기. 그럼 유수 형성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다시 윗부분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잎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줄기죠, 그죠? 그죠? 근데 줄기인데 요거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 바깥에. 요걸 잎집이라 그러고, 요걸 엽신이라 그러고, 여기 보면 요렇게 이 귀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잎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뾰족하게 빗물이라든지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혀처럼 생겼어. 부분이 있어요. 이 혀, 요렇게. 하고, 혀, 요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잎집은 립 시스, 엽신은 립 브레이드, 잎귀는 오리클.
이 편을 리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광합성은 어디서 가장 많이 할 것 같아? 이 잎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광합성은 제일 큰 부위에서 제일 많이 하겠지. 뭐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잖아. 엽신, 리 브레이드. 우리 선풍기 나를 브레이드라고 하잖아. 그죠? 이 부분, 칼 뽑을 때 이 검 치는 부분, 긴 거 거의 브레이드잖아. 그건 손잡이는 시스라, 시스. 어디 갔노? 시스, 립 시스. 입집이라, 칼집. 입집.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지. 광합성은 거의 95%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엽신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 아침에 동영상 보내줬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삭이 있을 것이고, 이삭이 잎이 밑에 잎이 있었잖아. 그 잎이 이거야. 겉으로 보이는 건. 엽신이야. 다른 말로 하면 잎 몸이라고 또 해요. 잎몸.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주로 한다. 근데, 그럼 이삭은 아까 어디서 만들어진다?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간다 했죠. 그죠? 근데 여기 잎에 잎집 있죠. 잎집을 뚫고 요렇게 이삭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걸 이삭이 나온다. 그러면 나올 출자를 쓰겠죠. 한자로. 그죠? 누가? 이삭이 나온다. 그래서 출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헤딩, 스테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딩한다 이거죠. 위로 뚫고 나온다 이 소리예요. 출수기. 그러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유수 형성기부터 요 출수기까지 요 기간이 이 마디 사이가 처음에는 마디가 이렇게 조밀했어요. 근데 요 시기가 딱 되면 마디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길어진다. 신장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기. 키가 큰 시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키가 한 40에서 50cm이던 것이 80에서 90cm까지 크는 게 거의 이 시기에 30일이 요게 30일간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폐일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폈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형태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잎이 이렇게 있고 이삭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가 요런 이제 아까 요 그린 요런 이삭의 형태를 나달 알맹이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잎에서 이 브레이드가 주축이죠. 여기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 이삭에 다 보내줘야 돼. 그럼 이삭이 처음에 요렇게 이 나달이 요렇게 생겼다가 또또하게 처음에 길이는 맨 처음에 형성되는 건 길이에요. 길이가 되고 그다음 두께, 나비 해서 나중에는 너무 크나 이런 형태가 맞춰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뭐라 하냐면 덩쑥이라 그래. 덩쑥. 영어로 하면 라이프닝 스테이지. 요걸 이제 처음에 여기 이삭이 펴면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수분과 수정. 그러니까 요렇게 되죠. 이 나달 알맹이가 있으면 하나를 예를 듭니다. 들면은 6개의 수술이 있어요. 그 암술은 아래쪽에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 꽃가루가 또르륵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이 수분이 되고 안에서 가면 우리 쌀알 있잖아. 쌀알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 배가 되는 부분, 요 배유가 되는 부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의 조세포가 있었어. 조세포하고 여기 N하고 결합해서 2N이 되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극핵이라고 해요. 두 개가 있지. 그럼 요거 하나하고 결합하니까 3N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정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 그러면 중복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복수정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게 벼다 하는 거죠.
아주 대단한 위대한 작물 아닙니까?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가? 그죠? 우리 쌀을 먹는 거에 대한 그 위대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